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컷오프 과정에서 혼선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일부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직접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핵심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광주시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보 성향의 김선호, 정성홍 두 예비후보가 단일화함에 따라 광주시 교육감 판세가 요동칠지 관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8주기를 맞는 가운데 사고 당일 조타실에 있던 선원이 선박 침몰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본격적인 민주당 공천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후보 적격 기준을 놓고 재심과 이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고 컷오프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앞에 모였습니다. 비대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언론에 전달한 당직자를 성토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시종 캠프 측은 당직자가 얻은 정보를 당의 공식 발표인 양 언론에 유포한 것이라며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과 보상을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당의 오만하고 부끄러운 형태에 대해 법률과 당헌 당규에 따라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 규정에 걸려 시당으로부터 부적격 처리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서대석 서구청장도 음주운전 3회 전력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정치 테러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충분히 소명 가능한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을 빌미로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또 억울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예비 후보자들의 재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 후보자 결정은 재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당 공관위가 유두석 장성군수와 김산 무안군수 2명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졌습니다. 두 군수는 재심 청구와 무소속 출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들이 컷오프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봉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한평 군수와 아들과 측근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시장 등은 컷오프 과정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선 후보자를 골라내는 과정에서 혼선과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동안 6파전으로 진행돼 왔던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김선호, 정성홍 두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한 건데요. 이번 단일화에 따라 향후 판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호, 정성홍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출신인 두 예비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 경험이 있는 민주 진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유초 중고등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교수 총장 출신들이 많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깨끗해야 할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 양 후보는 단일화 절차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는 이번 달 말 정해질 예정입니다. 누가 되든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등의 진보교육 11대 의제를 중심으로 공약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진보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진정한 진보 교육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시교육감 후보는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현 장휘국 교육감이 3선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면서 여러 후보들이 빈자리를 노리고 난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후보군 범위가 점차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단일화 이후 시교육감 선거 판세가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됩니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단일화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유권자 중 절반에 가까운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이용섭, 강기정 예비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2일 진행한 면접과 적합도 조사 등을 토대로 이용섭 예비후보와 강기정 예비후보를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준호, 김혜경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공관위의 결정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경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관위에서 경선 일정을 잡게 됩니다. 오늘 대체로 무난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점차 걷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 중에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해안을 중심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8주기를 맞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할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 있던 선원은 모두 3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로 탈을 잡았던 조타수가 처음으로 언론 앞에서 참사 당일 침몰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배를 탔던 조타수 조모 씨. 2014년 4월 16일은 그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당시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기치사. 징역 5년형을 살고 나온 뒤 배에는 다시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두려운 거고 또 이제 사고선에 탔던 선원들이 이제 배 태워달라고 이제 가게 되면은 선사에서 좀 꺼려합니다. 여전히 생생한 8년 전 그날의 기억. 세월호 뱃머리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하던 순간 조 씨는 조타기를 왼쪽으로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계속 그쪽으로 가길래 이제 자연 쪽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갔단 말입니다. 조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회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법원은 조 씨의 조타 실수, 즉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고장의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실제로 인양된 선체에서는 조타 장치 가운데 일부인 솔레노이드 밸브에 이상이 확인됐고 세월호가 자체 결함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27년 6개월 경력으로 세월호 조타기를 잡았던 조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확 돌아가지. 처음에는 천천히 놀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계속 탄력받아가지고 확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세월호 참사 조사기관들이 8년째 주목해온 선원들의 증언. 조타수 조 씨는 사고 당시 배의 좌우 균형을 조절하는 날개, 이른바 스테빌라이저의 충격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습니다. 배를 안정시키는 그 날개 부분에 나는 한쪽이 걸려가지고 배가 돌아갔다 내가 이쪽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도 이쪽에 계속 뭔가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계속 받았댔어요. 304명의 목숨을 잃은 뒤 8년을 보내고도 여전히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 참사의 그날, 그 순간들과 사람들을 낱낱이 되짚어봐야 할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추모 기간을 운영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별로 현장 상황에 맞게 추모 현수막 게시와 추모 묵념,
SNS 추모 행사 등을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4.16 생명과 안전 전남 청소년 작품 공모전도 개최합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호남 홀대가 현실화된 가운데 광주 핵심 사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광주시는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주시에 약속한 지역 공약은 모두 7개. 인공지능 대표 도시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군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 사업들로 대부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사업들입니다. 이 공약을 세부 과제로 나눠 광주시는 15대 정책 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최종 전달했습니다. AI 반도체와 미래차 부품 장비, 특화 단지 조성, 광주 영암 간 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 광주 대구 간 달빛 고속철도 임기 내 준공 등입니다. 또 광주 국제 자유민주인권 도시 조성과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도 포함됐습니다. 관건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과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공약 국정 과제 반영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청했습니다.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는 지역 공약으로 해서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이 채택될 걸로 보고요. 정부하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작업을 할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검토를. 여기에다 광주시는 5대 추가 현안 과제도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 광주에서 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충과 광주 천담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입니다. 또 광주 송정역 복합 역사 건립, 아시아 아트 콤플렉스 조성 등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06개 등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는 조만간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이 얼마나 국정과제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광주 전남 인사 홀대가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끝으로 18개 정부 부처의 장관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광주 전남 인사는 1명도 없었던 것에 비해 영남 인사는 7명이나 배치해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의 특정 지역 편중이 도를 넘었다며 광주 전남 패싱 내각의 실망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 후보는 금호타이어 노조를 찾아간 자리에서 광주공장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최대 주주인 더블스타 먹튀 방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한평 빅그린 산단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됐고 부지 용도 변경 방식을 놓고 금호타이어와 광주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문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문화예술인 특화 안심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청년 성지순례 등을 개최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문화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현 군수의 전직 군수와 3선 도의원이 도전장을 낸 영광군수 선거구입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몇 년 앞으로 다가온 한빛 원전 폐로, SRF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이 최대 현안인 영광군수 선거구는 전현직 군수와 3선 도의원이 맞서고 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김준성 현 군수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한 영광을 완성하기 위해선 행정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새만금에서 영광을 잇는 서해안철도, 노민 공익수당 확대, 그리고 이모빌리티 선도도시 영광에 융복합센터를 구축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영광군수를 지내며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64건의 수상 실적도 기록했습니다. 저는 더 큰 영광 발전을 위해 저의 행정 경험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는 지난 8년 영광은 멈춤과 갈등의 시간이었다며 영광 100년의 기반을 닦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한편 쓰레기 대란과 SRF 발전소 논란 등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해 군민이 하나 되는 영광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난 8년 영광군은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강종만여는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영광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도 열심히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영광을 만들겠습니다. 이동건 예비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공정이 살아있는 영광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청렴하게 민주당 외길을 걸어왔다면서 농업 예산 25% 실현과 청년 농업인 보육센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이동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특정인 특정 세력에게 휘둘리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영광,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이동군이 열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8년 동안 재임한 현 군수에 맞서서 전직 군수와 3선 도의원이 도전장을 낸 영광군수 선거구는 3선 연임에 대한 지역사회 일부의 반발과 피로감과 함께 영광 발전의 해법을 누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번에는 영광군수 예비 후보들에게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을 해왔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후보는 저 김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광군과 광주시에서 공직생활을 경험했고 군의회 의원과 의장, 도의원, 군수를 역임한 행정가, 자치를 경험한 행정자치 전문가입니다. 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만 영광군은 SRF 등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강종만이는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하는 영광, 잘 사는 영광을 만드는 데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86년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재적생입니다. 도의원 3선 12년, 정부 산하기관 3년의 경험은 저한테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돌풍이 불어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을 떠날 때 이동건은 과감하게 탈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민주당이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정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면서 전남은 광역의원 정수가 3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합의에 따라 전남에서는 강진 선거구를 2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대신 순천 선거구 2개, 광양과 나주 선거구를 1개씩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58명의 전남도의회 정수는 61명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남의 해상풍력 현장을 방문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을 폐기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내일 영광군의 해상풍력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전남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학생 절반 이상이 3월 개학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일 이후 현재까지 전남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3만여 명 가운데 12만 1천여 명이 확진돼 52.9%의 확진율을 기록했고 유치원생이 60.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확진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개학 이후 가족과 동료 학생들 간 감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봄비가 지나고 오늘은 싱그러운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점차 걷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더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오늘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해안을 중심으로 부는 강한 바람입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 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매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속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무한 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7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은 21도, 구례와 순천, 광양의 낮 기온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일면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